국가 명성 제8호인 도무진을 오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늙으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이렇게 찬사를 받는 또는 또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도무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지층이 이렇게 보이시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지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끊어져서 어긋난 단층이라든지 끊어진 이런 젤리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풍화침식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깎여서 이러한 돌기둥 모양의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텍이라고 보통 부르죠. 정말 이 도무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4천만 년 전에 얕은 수심에서 쌓여 있었던 모래들이 쌓여서 생긴 사암인데요. 이게 지하 깊은 데 들어가서 큰 압력을 받아서 규암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규암의 표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연흥이라든지 사층이라든지 그 당시에 폐적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폐적 구들이 있어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 쌓였는지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무진 층은 예전에 10억 8천만 년 전에 모래가 쌓여 생긴 그런 사암이 변해서 생긴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대암 해안에 규암층에 보게 되면 물결무늬 자국이 많이 이렇게 조그만 물결무늬 자국이 많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지요. 이런 물결무늬는 깊은 수심에는 안 생깁니다. 도무진층이 아주 얕은 수심에서 퇴적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단서가 되겠습니다. 예, 선대암 해안에 와 계시는데요. 저 앞에 좀 보시죠. 구멍이 뚫어져 있네요. 파도의 힘을 받아서 어떤 약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풍화침식되다가 이렇게 해안가에 구멍이 뚫어져서 관통하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씨아치라고 합니다. 해안가에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해안선에 분리되어서 바다 쪽에 서 있는 이런 돌 기둥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도무지는 이런 돌 기둥이 많이 있어서 정말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안가의 풍화침식에 의해서 해안가하고 분리되어서 바다 쪽으로 우뚝 서 있는 이런 바위를 시스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대암에 있는 시스텍 속에는 또 씨아치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참 도무지에만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곳에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빗물이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단층 면이 풍화가 잘 일어나서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를 받더라도 많이 깎여요. 그런 게 점차적으로 깎이면서 생긴 동굴이 해식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아주 큰데요. 여기까지는 자연 동굴입니다. 저 안쪽에도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그거는 인공 동굴입니다. 한국 전쟁 때 이곳의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피신을 하면서 밥도 해먹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작으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했는데 이 작은 동굴이 하나 보이시죠?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인공 동굴입니다. 한국 정대 당시에 이곳의 주민들이 피신해서 여기서 밥을 해먹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 해식 동굴과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동굴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한일바다 해변에 와 계십니다. 이쪽의 암석을 보면 백령도는 대부분 규함, 전파남 이런 걸 되어 있는데 아주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새카만 이런 현무암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천연기념으로 지정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암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석은 분석을 해보니까 감남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감남암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멘틀, 지구의 멘틀에 이 감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그마가 멘틀 근처에서 생기면서 지각을 뚫고 올라올 때 멘틀의 물질을 끌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지금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감남암 포획 현무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의 내부의 물질인 멘틀을 어떠한 성분을 구성했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홍도해안 북쪽에 연안에 있는 끝에 있는 암석에 접근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암석은 이게 모래가 쌓여서 생긴 사함층이 압력을 받아서 변한 규함층입니다. 이 규함층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검옷으로만 일한 줄무늬가 보이시죠?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줄무늬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줄무늬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사층입니다. 이 사층을 보면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층의 폭이 좁아진다. 이쪽으로 가면서로 사층의 폭이 커진다. 이쪽이 상부고 이쪽이 하부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홍도해안 근처에 있는 암석은 정상 상태다.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정상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옮겨서 보시면요. 이것도 사층에 따라 호가가 많이 돼서 생기는데 이게 사층이에요. 이 사층이가 이렇게 사층이 보이시죠? 이것도 사층입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아래쪽이 사층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고 그랬죠. 여기가 아래쪽, 여기가 위쪽이니까 여기는 정상 상태에 기울어진 그런 지층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암석은 모래가 쌓여서 생긴 암석이 지각 변동에 강한 힘을 받아서 변성돼서 생긴 규함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헬기를 하나 맞췄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대략적으로. 그래요. 이런 거는 여기가 아래 있고 여기가 위죠. 응? 그리고 물이 어떻게 흘렀을 때 생겨요? 바로 이쪽은 이렇게 물이 흘렀을 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지층의 사층위는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죠? 예? 그럼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으니까 여기가 아래쪽, 여기 위쪽. 그런데 물은 항상 이렇게 접하는 아래쪽에 있는 이쪽으로 끌린 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야. 이렇게 물이 흘러.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이 흘렀다가 이렇게 물이 흘렀을 때 방향이 바뀌었을 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때? 밀물 때는 이렇게 들어왔고 썰물 때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층이 바로 언제 생겼냐. 얕은 수심에 조간대 환경, 민물과 썰물의 환경에서 쌓인 태적 지층이다. 10억 5천만 년 전에 생긴 지층이다. 그리고 사층이라 봤을 때 정상이다.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다. 그런 걸 알 수 있다. 여기 보면 콩돌. 콩만 하면서 아주 둥글둥글하고 이쁘게 생겼죠. 집에 갖고 가고 싶으실 거예요. 이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콩만하고 둥글둥글한 돌은 전부 다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려고 이 암석을 봅니다. 이것도 규암입니다. 규암인데 규암이 지각변도를 받아서 많은 깨어진 쪼개진 이런 틈들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런 틈들이 막 보이죠? 깨진 틈. 이런 깨진 틈, 여기도 있네요. 깨진 틈들이 막 있고요.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깨진 틈 사이가 점점점 약해지니까 이쪽에 이것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틈과 틈 사이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오면 실제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많은 규암층에 전리, 깨진 틈이 보여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자꾸 파도가 치면 여기에 있는 생긴 틈 바구니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암석이, 각진 암석들이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만 번의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진, 이러한 규암역들이 막 굴러요. 굴러서 서로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표면이 매끈한 이런 암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콩돌 해안의 콩돌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층 표면이 노출되어 있는, 그걸 봤더니 마치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한 이러한 물결무늬 자국이 있어요. 이게 10억 9,300만 년에 생긴 남포리층인데요. 바로 이러한 물결무늬 자국이 있는 것을 봐서 요즘에 현재 물결무늬는 얕은 수심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10억 9,700만 년 전에 생긴 이 암성도 바로 얕은 수심에 생겼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태적암이죠. 멀리 보면 떡시루 모양 거의 수평 방향으로 한 켜 있는 층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암성은 모래가 쌓여서 생긴 태적암인 사암인데요. 이게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하에서 변해서 규암으로 약간 변했습니다. 그래서 규암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백령도의 남쪽 해안의 해식 절벽인 남포리 숲골에 와 계십니다. 뒤에 보시면 지층이 이렇게 씌어져서 이렇게 끊어지는 단층도 보이고요. 이게 남포리 숲골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저 끝에 보게 되면 시스텍이 보이죠? 저 시스텍이 바로 용이 승천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용투름바위라고 합니다. 이쪽은 정말 원성대 지층에 이렇게 큰 규모로 노출된 것은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요. 이거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구조지질학자가 이렇게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대 때에 태적암이 이렇게 함께 쌓였습니다. 바닷물 밑에서. 또 위에 있는 지층이 쌓이니까 굳어져서 태적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각변동을 받아서 이렇게 씌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힘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단층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부수적인 단층이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인기로 해서
풍화 침식을 당하다 보니까 지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포리 습곡이 생긴 그런 원인은 큰 지각 변동인데 그 지각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는가 아직도 잘 밝혀지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에 우리 남한판과 남중국판은 호주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판하고 북중국판은 유라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남한판과 남중국판이 점점점 이동해서 북중국판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때 강한 힘 때문에 이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남포리 습곡의 노디의 일부가 떨어져서 생긴 전색인데요. 아주 태적 구조가 잘 발달돼서 가까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쪽에 거무스름하면서 입자가 작은 이게 바로 점토가 쌓여서 생긴 이암입니다. 약간 변하긴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하얀 색깔. 이거는 바로 이제 모래알갱이가 쌓여서 생긴 비교적 잔모래 보니까 잔모래가 쌓여서 생긴 암석인데 이게 차멸 침식 때문에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큰 습곡도 있는가 하면 작은 습곡도 이렇게 휘어진 작은 습곡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은수만 이런 암석들은 대부분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쌓였고요. 그 다음에 하얀 계통의 암석은 산소가 비교적 풍부한 이러한 환경에서 쌓인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이러한 지층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게 남포리층이라 하고요. 지금부터 이쪽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문소가 LG를 등했더니요 10억 9,300만 년 전에 암석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이곳은 백령도의 유명한 사원 천연 비행장에 와 계십니다. 전 세계에서 천연적으로 이게 비행기가 참여할 정도로 단단한 해안을 가지고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태리의 나폴리 해안하고 바로 이 백령도의 사원 해안입니다. 이곳 사곳의 해수욕장이 비행기가 참여할 정도로 이렇게 단단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모래가 아주 잔모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상당히 조류가 셉니다. 파도도 세고요. 그래서 잔모래가 잘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잔모래와 모래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그걸 공국이라 합니다. 이 공국이 아주 작아요. 공간이요. 그래서 그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이 주변에 있는 모래를 부착시켜주는 표면 장력이 작용해서 여기가 비행기가 참여할 정도로 단단한 해안이 된 겁니다. 저 우산 빌려드립니다. 얼마 받아요? 예, 예쁘게 사진 찍으세요. 아유, 오길 잘했네. 여기 찍시는 여기. 이거 제가 코스. 지나갈 때 점심을 먹으러 냉면을 먹으러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내가 12시 10분에 대명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지금은 1시 반에 출발을 하는데 12시.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는 꼬불꼬불한 바위가 예, 여러분, 여기는 용트림 바위 전망대입니다. 이 앞쪽에 보이는 이 바위가 마치 이무기가 꼬아서 올라가면서 영으로 승천하는 것 같은 이러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지명을 용트림 바위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암석들이 잘 노출되어 있죠. 떡시루 모양으로 이렇게 한 켜 한 켜 자란 게 있는데요. 이 하나는 모래가 쌓여 있는 층 하나, 점토가 쌓여 있는 층 하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쌓여 있는 남포리 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쪽에 보게 되면 이 전리도 나 있고요. 그렇죠? 이쪽은 주로 갈매기가 상당히 많이 그래서 번식하는 그런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금 남포리 숲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한 200m만 이동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습곡과 단층이 발달되어 있는 남포리 습곡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베리는 큰 마음은 큰 암석이야. 쟤도 그냥 조금 그만큼 빡빡하게 뻘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베리는도의 현마음은 여기부터 바위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지나가고 어디 지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건만 참 시청자 여러분, 홍돌의 파도소리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국가지질공원 백령도 편 시민지작단 임경수입니다.